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8편 3장 5절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크고 작고 깊고 얕음이 천층만층 구만층이니라. People are not the same. Their greatness and smallness, deepness and shallowness are of 1,000, 10,000, 90,000 layer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People are not the same. 크고 작고 깊고 얕음이 Their greatness and smallness, deepness and shallowness 천층만층 구만층이니라 are of 1,000, 10,000, 90,000 layers. 사람 마음의 깊이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수행과 신법 공부를 통해 본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을 다룬 만화책이 계속해서 완판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해외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만화 전문 서점에서는 슈퍼맨과 배트맨, 어벤져스 같은 전형적인 슈퍼히어로 이야기 사이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눈에 띄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이순신 만화책은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각종 만화 축제와 박람회 등 100여 개 행사에서 완판을 기록 중이며 지금까지 12만 5천 부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주인공은 미국인 만화가 올리 콤판입니다. 그는 우연히 KBS 드라마로 이순신 장군을 알게 된 후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슈퍼맨이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사람을 말한다. 그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다. 이순신보다 위인에 적합한 사람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이순신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상상 속 인물이 아닌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그는 수년간 난중일기와 징비록 등을 공부하고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철저한 고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기심은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었고 이순신 장군을 세계에 알리는 사명감까지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의 손에서 재탄생한 이순신 장군의 전투 장면은 미국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다가갑니다. 특히 노량해전 등 전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투로 평가받는 순간들이 역동적으로 그려지며 한국 역사의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리 콤파는 한국은 K-팝, 음식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사만큼은 만화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다라며 한국 역사에 대해 좀 더 다양하게 다루는 창작자들이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습니다. 과거에는 K-팝이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지만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더 깊고 디테일한 한국 문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비롯한 진정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을 알리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새 학용품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상품 중 일부가 안전기준을 넘어서는 유해물질을 함유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학용품 1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총 7개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같은 유해 화학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특히 수첩 세트 1개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는데요. 볼펜 심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의 231배에 달했고 수첩 표지에서는 카드뮴이 5.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무려 92.2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수첩 표지 안쪽 투명 필름 역시 문제가 되어 1.5배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납은 생식 기능과 발암 위험도에 악영향을 미쳐 특히 임신부와 아이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합니다. 카드뮴은 뼈와 장기에 축적되어 호흡계나 신경계 이상까지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또한 대표적 내분기계 교란물질입니다.
정자수 감소나 불임, 조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연필 세트의 필름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28.4배가 검출됐고 구부러지는 연필 역시 플라스틱 부위에서 최대 111.5배, 지우개 부위에서 5.2배를 초과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색연필은 케이스 투명 필름과 뒷면에서 각각 198.3배, 139.7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으며 카드뮴 역시 기준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또한 물감 세트 녹색 고체 물감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보다 5.1배 높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학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제품 구매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슈가 되는 품목 위주로 검사 범위를 넓혀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신학기를 맞아 자녀를 위한 학용품을 준비하실 때에는 제품의 인증 여부와 성분, 원산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10년간 시도별 초등학교 입학생 추이와 2025학년도 지역별 취학 예정 아동수를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2025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예정 아동이 35만 6천여 명에 그쳐 10년 전 대비 10만여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저출생 문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4년 출생아 수가 47만 6천여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약 절반 수준인 23만 8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면서 학령 인구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지역별 초등학교 통폐합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전북이며 이어 경북, 경남 순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초중고 49곳이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폐교될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교된 학교만 해도 137곳에 달하는데요. 올해 그 수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중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곳이 112곳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경남, 전남, 충남, 강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취합된 현황을 보면 경북 42곳, 전남 32곳, 전북 25곳 등 각 지역에서 입학생이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학교를 유지하는 실정으로 향후 수년 안에 더 많은 학교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 저출생 문제는 이제 지방 소멸과 교육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산율 자체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에서 다시 탈퇴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보건 안전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결정이 한때 5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연두 바이러스 관리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천연두는 숙주 밖에서도 안정적으로 살아남아 강력한 전염력을 지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20세기에 전쟁과 다른 질병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WHO는 1959년부터 대규모 백신 접종과 격리를 통해 박멸을 추진했으며 1977년 마지막 감염 사례를 끝으로 성공적인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에 보관된 소량의 천연두 바이러스 연구 역시 WHO의 허가와 감독 아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미국이 WHO를 떠나면 러시아의 연구소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지고 천연두가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WHO를 탈퇴함으로써 다른 국가들도 동참해 새 바이러스 발병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첫 임기 때도 WHO를 비판하며 탈퇴를 선언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를 번복해 분리가 완료되기 전 철회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임기에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WHO와의 협력을 중단시켜 전 세계적인 천연두 바이러스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다트머스대 의대의 다니엘 R. 루시 교수는 WHO 탈퇴가 천연두 무기화의 공포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 미네소타대 마이클 T. 오스터홀름 센터장은 글로벌 보건 안전은 미국이 대표성을 가질 때만 효과적이라며 WHO 탈퇴가 거듭되면 세계적인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천연두 박멸이 국제 공조의 상징이라며 WHO가 비판받을 점이 있어도 전 지구적 감시와 대처를 위해 꼭 필요한 기관임을 재차 역설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시두가 대발하면 내 세상이 온 줄 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개벽의 신호탄으로 천연두가 다시 창궐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진 정신으로 천지대세에 눈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타 정산도 전기훈입니다. 오늘은 정산도의 근본 사상, 다른 말로 인간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간,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산도 도전을 보면 재미있고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어린 복남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다가 손가락 2마디만한 머리카락 한 올을 복남에게 주시고는 수백 명이 모인 번잡한 곳을 가리키시며 저기 사람이 많으니 이것으로 비춰봐라 하셨습니다. 이에 복남이 말씀을 쫓아서 눈에 머리카락을 갖다 대고 사람들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개, 닭, 돼지를 비롯한 온갖 짐승으로 보이고 그 중에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었고 상제님께서 다 봤냐 하시더니 머리카락을 도로 뺏으시어 불태우셨습니다. 복남이는 상제님의 조화로 인간의 숨겨진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구상에 80억이라는 수많은 인간이 살고 있는데 진짜 인간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왜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진리는 어디 없을까요? 인간은 하늘과 땅, 천지를 바탕으로 생겨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천지는 태초에 처음 열린 이래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생장염장하는 우주 일련의 법칙에 따라 인간 농사를 짓습니다. 우주의 봄에 인간을 씨 뿌리고 우주의 여름에 인간을 기르고 우주의 가을에 인간을 성숙시키고 추수하여 천지의 목적을 이룹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그런 변화의 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를 반복합니다. 인간은 아직도 천지 변화와 인간의 비밀을 탐구하는 구도자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의 여름철을 끝맺고 가을철로 들어가는 가을 개벽의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을 개벽 시대는 인간이 성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에는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면 참 인간이 되고 못 찾으면 그저 낙엽과 같이 떨어져 소멸하는 허망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이때는 천지성공시대니라. 천지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 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나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과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모든 인간이 성숙하려는 가을 대개벽기입니다. 그런데 가을 개벽 또는 후천 개벽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도 개벽하고 문명도 개벽하고 인간도 개벽하는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대변화, 파천왕적인 대격변인 것입니다. 성숙과 성공에는 반드시 성인식과 같은 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개벽이라는 것은 천지 1월이 새로 태어나는 대사건입니다.
지축이 이동하고 지구의 공전 궤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질서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는 자연의 대변화와 재앙은 모든 생명이 넘어야 할 엄청난 위기로 다가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자연개벽의 여러 현상들이 더 가열차게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명개벽은 봄, 여름, 선천 동안 온갖 문제를 야기해온 이 상극의 질서를 끝막고 상생의 새 질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극과 상생이라는 정반대의 질서가 교차하려면 그동안 쌓여온 수많은 앙금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평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오히려 대전쟁의 공포가 옥죄어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 개벽은 잃어버린 자기의 신성, 영성, 진정한 나를 회복하는 사람만이 생존하는 대우주 차원의 자연 선택과 자연 도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팽착한 인간을 조절하기 위해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의 변이와 공격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과 의학의 발전도 바이러스의 변이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란 것을 우리는 지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천개벽, 가을개벽의 문턱에서 우리 인간은 길을 찾아야 생존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알 수 없는 막막함 뿐입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정산상제님께서 주신 원시반본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라고 하셨습니다. 원시반본은 문자적으로 처음 출발한 시원을 제대로 찾아서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봄, 여름, 선천의 미성숙한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수액을 뿌리로 돌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짐승들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인간은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 개벽을 통해 가을로 들어가려면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름 동안 입던 짧은 옷을 벗고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려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가을의 옷이 바로 원시반본이라는 멋진 진리의 옷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너희는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도모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도모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원시반본인 것입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원시반본이라는 게 본래 제 모습을 찾는다는 소리다. 콩은 콩을 여물고 감은 감 열매를 맺고 배는 배가 열리고 다 제 모습을 찾는다. 그렇게 제 모습을 찾아서 다음 해에 제 유전인자 후손을 전하는 것이다. 천지이법 자연섭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화 라이언 킹에서처럼 사자 새끼가 자신이 사자인 줄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다가 우연히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백수의 왕 사자의 면모를 되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가을 개벽의 험한 파도를 넘어 내가 진정으로 생존하고 또한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원시반본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자연의 변화 법칙이
인문화된 것입니다. 안경전 정도사님께서는 원시반보는 가을에 생장운동을 마치고 그 목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다. 또한 추사를 극복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우주 대자연의 몸짓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시반본, 즉 열매로 성숙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의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각과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아픔을 겪든지 원시로 반본하라는 상제님의 성음이 내 심령 속에 메아리칠 때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시반본은 동서양의 종교, 정치, 사상의 상극적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의 화합으로 가는 절대정신입니다. 여러 종교 간의 갈등, 민족 간의 전쟁, 남북한 대립을 비롯한 동서 이념 대결과 충돌 등 이 모든 상극 요소가 원시반본의 대도로 완전히 해소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산도의 근본 사상인 원시반본, 너의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이 모든 생명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요 나침반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원시반본 속에 들어있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쏟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리 지하노래 옴리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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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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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취음취태울 천사문구 음니취야노래 음니암니사파 취음취태울 천사문구 음니취야노래 음니암니사파 취음취태울 천사문구 음니취야노래 음니암니사파 취음취태울 천사문구 취야도래 음니합니사파 취음취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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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위계경계와 위대한 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위계경계와 위대한 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위계경계와 위대한 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우의 대왕 지움지태울 천상운군 움리지야 움리함리사파 움지움지태울 천상운 움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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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리함리사파 움지움지태울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주와 수행을 하고 있는 전보경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부터 그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뭐 엄청 체했을 때 저를 가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엄마가 체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다니면서부터 한 번 체하면 저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게 엄마가 10손가락을 다 따주고 그것도 바늘로 발도 다 따고 할명수나 아니면 사이다를 먹고 항상 구석에 가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로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있으면 이제 그게 내려가요. 막 애들하고 놀다가도 한 번 얹히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체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책기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이 손을 대고 이 발끝까지 그 탁기가 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제가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날부터 저는요 이제 얹히고 이제 방광이 안 좋아져 갖고 엄마가 그 위가 암이 전이가 돼서 신장하고 간에 다 전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 이거를 해줘서 나한테 이게 탁기가 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잠깐 아픈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게 안 나니까 쑥뜸도 떠보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낫는 거여서 아 이거 21일 수행을 해서 막 낫다고 그러고 아토피도 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21일 수행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마음을 먹고 21일 수행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남겨놨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꿈에 그게 천상에 저희 엄마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잔디밭 있고 이러는데 이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제가 중간 좀 이렇게 들어갔더니 온갖 사람들이 거실에서 다 캑캑대면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게 한 이 정도 거실에 막 이렇게 쌓여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토하지 마요 이러고 났는데 그 토한 냄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비유가 생겨갖고 저도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여서 어머 이거 나도 여기다 같이 토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화장실을 쫓아가서 제가 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일 수행을 마치고 한 일주일 지나다가 어머 참 나 괜찮네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속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걸 느껴요. 이 안에가 시원한 느낌. 그 임동맥 수행을 할 때 저는 항상 여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뚫고 뚫어도 이게 잘 안 내려갔거든요. 또 며칠 지나면 또 막히고 며칠 지나면 또 막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임동맥 뚫을 때 이만한 길이 나서 이제 쑥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저도 좀 성격이 많이 이렇게 욱하고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각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많이 느긋해지고 이제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내 내면하고 합일이 돼서 하루 그 일과를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